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생입니다. 아우 진짜 오랜만이죠. 최근 들어서 너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 메일로 또는 톡으로 합격했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지금 10분이 넘어요. 12분, 13분 이렇게 돼요. 거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믿고 계속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니까 남의 말 듣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꼭 하려고 했던 일들 모두 다 추진하시길 응원합니다.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자,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CV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 클럽하우스라는 걸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왔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전공이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입학에 꼭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실적을 빨리빨리 내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제학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에서는 추천서는 거의 보지 않고,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가서 추천서 한 장 받으려고 막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해라 라고 조언을 주시는 교수님도 계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OP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SOP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SOP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CV였어요. CV는 레주메랑은 조금 다르죠. CV는 커리큘럼 비테 또는 커리큘럼 비타의 줄임말로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들을 잘 정리한 그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CV를 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서류인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서류라는 거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CV를 정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보통 SOP나 라이팅 샘플이나 여러가지 다른 서류들은 모두 다 페이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CV만큼만은 페이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CV에다가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V는 여러분들의 모든 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서류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이 질문하셔요. 아니, 나한테 이런 연구 기회가 있는데 나는 사실 그 연구에 정확하게 흥미가 있진 않다. 근데 나는 조금 유학을 당장 가려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게 맞는가? 클럽하우스에서 들었던 교수님 말에 따르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교수님들이 그 CV에 한 줄 적으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V에 여러분들이 뭐든 적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CV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CV는 개조식으로 명확하고 양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이죠. 그러면 CV 어떻게 씁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CV를 써본 적도 없고 양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얀 인종이에다가 이 CV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근데 CV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그 한국어로 되어 있던 일들을 전문적인 영어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달려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CV는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CV를 이미 충분히 써놓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그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찾아가 봅시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하버드 가볼까? 하버드 유니버시티 가보면 여기가 아니네? 아이고, 딱 속았네. 하버드 유니버시티 가보면 여기에다가 CV 폼이라고 찾으면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보면 CBN Civic Lette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CB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은 CB에 대한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별로 좀 CB가 다르니까 여러분 전공별로 좀 맞춰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고 여러분 전공이랑 유사한 거,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냥 그 CB로 가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모양이 다 달라요. 이름하고 이제 전공이나 주소 적혀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있죠. 아예 모양이 좀 다르죠, 그쵸? 또 어디 학교 가보고 싶으셔요? 보스턴 컬리지? 가보면 되지. 보스턴 컬리지 역시 우리 학교 최고. 자, 보스턴 컬리지 가도 이렇게 CB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어요. 팁도 나와 있고요, 그쵸? 템플릿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시들이 있어요. 이런 플랫폼을 따라서 만들어라. 여기 나와 있죠. 3.0이 넘으면 적고 3.0이 넘지 않으면 적지 마라. 이렇게 폼이 또 다를 수 있죠. 폼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폼을 고르셔서 적으시면 돼요. 제 CV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CV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규칙은 가장 최근의 거를 제일 위에 높게 적으셔야 돼요. 이게 제 CV거든요. 만약에 제 CV 양식이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최근에 제가 CV를 공부하면서 새로 고쳐놓은 게 이건데, 제가 과거의 제 CV를 보여드릴게요. 옛날 제 CV는 진짜 답이 없어. 자,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게 제가 과거에 쓰던 CV인데 보면 보기가 좀 덜 좋잖아요, 그쵸? 난잡해 보이잖아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고쳐놓은 CV랑. 이게 좀 더 명쾌하고 명료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CV를 작성하는데 왕도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CV를 만들면서 저는 집중했던 게 뭐냐면, 일단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로 저는 교육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는 거 하이라이트 하는데 좀 주력을 했고, 리서치 익스피리언스에서는 한국에서 있을 때 뭔가 리서치의 PI로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한 적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조금 집중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얼마를 받았었는지는 나중에 적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는 것만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연구하시겠다면 중요한 순서는 당연히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랑 퍼블리케이션 정도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적었고, 저의 개인적인 강점은 저는 인바이티드 렉처가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의한 게 많아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적어보니까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차게 됐어요. CV는 난잡하지만 않다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파이썬, R 이런 뭐 통계 프로그램이나 스킬들을 적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자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학교에서 제공하는 CV 폼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게 될 학교에서 쓰이는 그런 CV 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CV를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교수님들 CV 또는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CV랑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CV를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정리된 양식을 만듭니다. 우리 다 만들었죠? 두 번째, 학점이 됐든 연구 성과가 됐든 양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CV의 생명은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데 있거든요. 장황하게 쭉 쓰지 마시고 양적으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볼드체로 하시고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자랑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볼드체는 하지 말자 우리. 자, CV는 우리나라에 있는 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잖아요. 또 우린 영어로 막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CV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쓰는 거니까 개조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미국에서 개조식으로 보이는 영어 형태를 써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참가했다 그러면 participated, 도왔다, assisted, 자료를 모았다, collected,
썼다, wrote, 분석했다, analyzed, 그런 식으로 과거 형태로 문장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적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내 성적을 그렇게 높지 않은데 표시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한국 성적을 미국 성적으로 보통 다 변환을 할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는 A+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대학 학점이 4.3점 또는 4.5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4.0점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A+가 없기 때문에 A도 4.0, A+도 4.0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수업에서 A+를 받지 못해도요, 미국 성적으로 전환을 하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내 한국 학부 성적이 조금 그렇게 자신 있지 않을 때는 이 점수를 4.0으로 변환한 다음에 적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내 학점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나라는 캔디데이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나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드립시다. 이 C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느낀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얘기예요. 많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링크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링크드인 페이지 만들어서 CV에 붙이는 건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전문적인 네트워킹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링크드인에다가 여러분을 표시해봤자 딱히 적혀있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네트워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점만 부각시키게 됩니다. 뭐 내가 정말 팔로워가 많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거기에 적는 거?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 링크를 CV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 교수님들이라면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보겠죠. 위블리나 윅스 같은 무료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사진을 덧붙여서 또는 영상을 덧붙여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관심을 깊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조금 더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메인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구매한 도메인을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결해서 메일 주소도 전문적인 메일 주소를 만드세요. 예를 들면 더 제가 수학교육에 진심인 척 하기 위해서 koreanmathlab.com 이라는 도메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제 성이 손이니까 koreanmathlab.com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교수님들한테 컨택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제 이메일을 적든 간에 굉장히 뭔가 수학교육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하나 구입하시고 그 도메인에 맞춰서 이메일을 하나 파세요. 그거 1년 동안 도메인 유지하고 이메일 유지해도 대학원 하나 어플라이 하는 돈밖에 안 들거든요. 내가 정말 이 연구 주제에 진심이다 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홈페이지도 하나 파시고 도메인도 하나 사시고 거기에 맞춘 여러분의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이메일 주소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 게, 페이스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트위터 나오고 인스타그램 나오고 정말 많은 SNS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SNS 플랫폼의 발전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북미대학원 출국자 모임 게이트 크러셔에서 유준경 님이 초대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게, 저는 제가 교육학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지식들은 좀 있지만 교육학에 대한 지식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건 아닐 뿐더러 다른 전공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앱 자체가 미국에 있는 테크 전공자들로부터 만들어져서 미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클럽하우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직접 1대1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초대장을 지금 5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초대장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제 메일로, 제 메일 주소는 이거예요.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랜덤으로 5분 뽑아가지고 답장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지 않으신 분, 유학 관련 정보나 이런 거에서 좀 거리가 먼 분이 초대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딱히 엄청나게 꿀팁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빴다고만 핑계를 대기에는 정말 너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좀 더 시의적절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 머리 잘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미국에서 만나요.